안녕하세요. 양평 서정인입니다. 제가 캐논의 캐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거의 3개월간을 바로 이 캐논 EOS M6 마크2를 사용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기존에 쓰던 카메라 번갈아 사용하다가 요즘엔 바로 이 캐논 EOS M6 마크2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하고 제일 고민됐던 게 바로 이 카메라와 렌즈 선택이었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영상과 리뷰들을 찾아봤었어요. 이 영상이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논에서는 EOS R라인과 EOS M라인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오는데요. R라인은 풀프레임 카메라고 바로 이 M라인은 크롭 카메라입니다. EOS M6 마크2는 2017년 4월에 출시된 M6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하이엔드급 미러리스입니다. 일단 카메라 바디를 보시면 이렇게 딱 카메라를 배달받아서 포장해서 이렇게 꺼내보면 제일 처음 드는 느낌은 뭐냐면 바디가 굉장히 견고하고 만든 새가 좋은 느낌이에요. 이런 위에 조작 버튼이나 다이얼도 딱 여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곳에 자리 잡아 있어요. 다이얼도 듀얼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모든 게 다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잡았을 때 한 손으로 잡아도 안정감 있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안에 이런 모양으로 파져 있어서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가면 모를지 모르는 카메라가 요새 되게 많은데 EOS M6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또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엄지손가락을 대면 딱 맞는 파지의 느낌이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M6 마크2가 크롭 카메라잖아요. 캐논의 크롭 카메라인데 크롭 카메라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가볍고 작아서 휴대성이 좋다는 겁니다. M6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빼면 바디 무게만 361g이래요. 정말 가볍죠. 그 유튜브 촬영하면서 작고 가벼운 바디는 큰 장점이 되는데요. 특히나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갖고 다니면서 많이 찍으시는데 가벼워서 부담 없이 들고 다니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집에서 촬영하기도 하지만 가끔 갖고 나가서 야외에서 촬영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도 너무 큰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 보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팔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가벼워서 이 앞에 제가 지금 32mm짜리 큰 렌즈를 껴서 그런데 22mm짜리 단렌즈를 끼면 훨씬 또 작아져서 그 정도 크기면 거의 뭐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가방에 넣어도 부담이 없는 그런 크기와 무게입니다. 작지만 기능은 빠지지 않는데요. 이게 중고급기잖아요. 하이엔드기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EOS M6 마크2 같은 경우에는 화각 손실이 없는 완전한 4K를 제공해요.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지금 뭐 많이들 쓰시고 계시는 다른 회사의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4K일 경우에 크롭이 되거든요. 화각 손실이 있는데 지금 이 M6 마크2 같은 경우에는 화각 손실이 없는 완전한 4K를 제공해요. 회사 모델에 따라서 어떤 카메라는 풀 HD 화질이 안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K로 찍는 경우도 많은데 이 M6 마크2 같은 경우에는 풀 HD도 4K처럼 똑같이 화질이 좋아요. 쓰다 보면 느껴지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저는 보통 풀 HD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요. 가끔 중요한 장면은 4K로 촬영을 해서 크롭해서 주민 효과를 주거나 패닝 효과를 줄 때 그럴 때 4K로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카메라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그 포커스 문제인데요. 포커스가 나간 화면은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은근히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캐논 M6 마크 II 같은 경우에는 듀얼 픽셀 AF로 성능이 매우 좋아요. 특히 이 오토포커스가 잘 되는 거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카메라와 체감으로 비교되는 기능 차이거든요. 그전에 쓰던 카메라가 오토포커스 기능이 좋지 않아서 와, 이걸 쓰니까 정말 신경 쓰지 않아도 초점을 너무 잘 잡아서 편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LCD 액정이 이렇게 틸트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내가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찍을 수도 있고, 삼각대를 높게 설정했을 때 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기도 되게 편해요. 이게 또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촬영하면서 내가 이 화면 밖을 나간다거나 확인하면서 찍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액정이 이렇게 틸트업이 되거나 아니면 스위블이 되는 그런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다만 틸트업이 되면 여기 보시면 이 하쉬에 마이크를 달게 되면 서로 방해가 돼요. 그럴 때는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케이지를 작은 거를 달았어요. 케이지를 달고 요 옆에다가 마이크를 단다든지 하면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쓰면서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색감인데요.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주위에서도 캐논 하면 색감이다 라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영상 전문 카페에서 가끔 보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타사 카메라를 사용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캐논 카메라에 색감을 내냐라는 질문들이 가끔 있을 정도로 캐논은 정말 색감으로 유명한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서정이가 어렸을 때,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스튜디오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 회의를 한 다음에 좋은 카메라를 사서 집에서 매일매일 일상을 담는 걸 스튜디오 촬영 대신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썼던 카메라도 캐논 DSLR이었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그 이후에 캐논 카메라를 만났는데 그때 그 색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후보정으로 컬러 그레이딩을 하더라도 기본 색감이 별로면 그 보정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캐논의 색감은 너무 예뻐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는 EF-M 마운트의 렌즈군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의 캐논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셨고 캐논 렌즈들이 있다면 그 어댑터를 따로 구매하면 다른 렌즈들도 쓸 수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캐논 EF-M 렌즈들이 뭐 렌즈군이 많진 않아도 그래도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고민했던 게 뭐냐면 바로 렌즈였어요. 이 M6 마크 II 어떤 렌즈를 쓰느냐, 렌즈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리 같은 바디더라도 렌즈에 따라서 정말 그 화면은 천지 차이거든요. 결국 선택하고 구매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가장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렌즈가 바로 이 32mm 1.4f 렌즈예요. 최대 조리개 값이 f1.4인데 지금 나와 있는 EF-M 렌즈 중에서 가장 밝은 렌즈예요. 그래서 보케도 그 뒤트림도 굉장히 깔끔하고 그 화면 끝까지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줘요. 가격대는 50만 원대로 비싸지만 그 영상과 사진이 비교가 되게 이쁘게 감성적으로 찍혀서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화각이 32mm라서 좁은 실내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많이 쓰시고 유명한 22mm짜리 단렌즈입니다. 최대 조리개 값이 f2인 단렌즈인데 일단 굉장히 밝고 가격도 20만원대예요. 2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저렴한 편이라서 정말 그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그런 렌즈예요. 오죽하면 그 사용자들 사이에서 일부러 캐논에서 이거는 손해보고
서비스로 파는 렌즈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능 대비 굉장히 저렴한 렌즈예요. 그리고 단 렌즈는 아시다시피 실내에서 인물 사진이 정말 예쁘게 찍혀요. 이거는 18에서 150mm 슈퍼 줌 렌즈예요. 조리개 값은 3.5에서 6.3까지 나오는데 캐논에서 대여해서 2번 썼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탐이 나가지고 추가로 하나를 갖게 된다면 이거를 구매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제가 찍다 보니까 멀리 있는 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찍으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새는 이미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멀리서 찍었는데도 새가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하게 잘 찍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렌즈 외에도 캐논에서 나오는 EFM 렌즈가 몇 가지가 있는데 11에서 22짜리 광각 줌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 같은 경우에는 광각으로 잡히기 때문에 화각이 굉장히 넓어서 하나면을 굉장히 멀리까지 풍성하게 담을 수 있어서 여행 갈 때 굉장히 좋은 렌즈로 뽑히더라고요. 캐논에서 단 하나의 렌즈를 골라야 한다면 32mm나 22mm 중에서 예산에 맞는 렌즈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뉴에 들어가면 픽처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 미리 설정돼서 그 상황에 맞게 알맞은 설정 값이 미리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1, 2, 3번은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값이에요. 이 중에서 저는 주로 뉴트럴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색감으로 조금씩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뉴트럴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네 스타일이라는 픽처 스타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픽처 스타일이에요. 이게 거의 로그 촬영하고 비슷하게 색감이 빠져서 나오는데 이걸로 촬영을 하면 나중에 색 보정을 통해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면 굉장히 컬러 그레이딩이 잘 입혀지더라고요.